약사님 지금 넣은 돈이 본인 돈으로 얼마 넣으셨어요? 6, 700. 그 다음에 대출로 넣은 돈은요? 4억 정도. 그럼 한 6억 정도 이상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만약 A라는 사람이 왔다 치고요. 그럼 A라는 사람하고 이 해결해야 될, 약사님하고 계약하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대출 승계하고. 아니, 교수님, 아니, 약사님 원하시는 게 뭐냐니까요. 그게 뭘 모르는 게, 예, 그러니까. 약사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도금 대출은 그 A라는 사람이 승계하고 대신에 또 2억 넣은 돈은 이건 근데 그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게 반값이거든요. 10억이 샀는데 5억짜리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2억 넣은 돈은 받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 대표라는 사람은 지금 그 A라는 사람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승계해주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계약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왔다는 게 지금 그 장소에 계신 거예요. 벌써? 예. 아, 그 장소에. 그럼 그 대표는 언제 만나요? 그러면 그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대표를 저하고 같이 이렇게 그 단톡방에 초대해가지고 통화하게끔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직접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사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합리적이고 뭐 정상적으로 되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이 피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문받는 변호사가 있는데 지금 오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같이 통화하자더라 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절차면은 그게 피할 리가 있나요? 같이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 미리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그 자리에 뭔가를 딱 갔을 때는 그 사기꾼들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약사님도 사회생활 하셨으니까요. 아니, 그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가만히설로 갑자기 뭔가 이렇게 도장 찍게 만드는 그게 사기꾼들 수법 아니에요. 역시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상가 분양을 받으셨다는 자체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이미 그런 거에 노출된 거고 또 약간의 이제 성향도 약사님 성향도 그런 거에 잘 넘어가는 성향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아 내가 이제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된다. 자문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결정하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그 딛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까처럼 그런 행동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조치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기꾼들이 아 이 사람 호구나 싶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보통 해결하려 그러죠. 득달같이 그냥 번개불에 공복과 먹듯이. 그래서 그 사람을 뭐 그 전에라도 뭐 연결시켜 주면은 연결해가지고 오늘 절차에 대해서 그 변호사가 같이 상의를 좀 하자는데 하거나 아니면은 뭐 오늘 뭐 10시에 하신다 그러면은 10시 전에 10시 전에 그 사람하고 연락해가지고 지금 그 뭐 상황에 대해서 조금 뭐 물어보시면서 하여튼 도장 찍기 전에는 자문을 좀 받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건만 가져가고 돈을 안 준다든지. 그 워낙 그러니까요. 도장 찍기 전에 뭐 서류를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약 관계라든지 이 권리 뭐 승계 계약서만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예를 들면 내가 돈 낸 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저기 그 저기 약속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그 온 사람이 거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 거지다.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지다라고 하게 되면 그 돈은 나중에 드릴게요라고 하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럼 물건만 넘어가고 돈은 나중에 받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그를?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좋다. 내가 채무만 승계되면 내가 내 돈 넣은 거, 2억 넣은 거는 다 포기해도 좋다라고 하면은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대출 승계만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약사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따라서 챙겨봐야 될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물어보니까 뭐 내가 지금 그 사람한테 넘기는데 얼마를 받을 건가라고 하는 부분도 뭐 합의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다 받으면 좋죠. 이렇게 생각하신다잖아요. 다 받으면 좋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지금 보십시오. 냉정하게 보면은 10억짜리 분양받았는데 5억짜리 물건을 이게 어떤 사람이 떠안는다 생각하면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건을 2억 다 포기시키고 2억 다 포기시키고 대출만 승계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그 약사님이 8억에 분양받으셨으면 10억에 분양받았으면 2억 포기하면 8억에 인수받는 거 아닙니까? 그 권리를 상대방이. 근데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은 지금 8억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5억짜리인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될 수가 없는 자리라 이 말입니다.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그러면은 사실은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뭔가 지금 약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거는 아니다. 근데 내가 지금 바쁜 시간 내가지고 지금 오는 건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미리 그 변호사하고 자문 받아서 그 사람하고 통화 한번 하고 자리를 만들 걸. 그러니까 이제 그 약사님이 지금 많이 부족한 겁니다. 이런 일 처리하기에 능력이. 예. 그래,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 사람하고 연락을 한번 더 해보시든지 뭐 오늘 하여튼 뭐 적어도 도장 찍기 전에는 뭐 한번 연결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일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정말 급하다 그러면은 뭐 짧게는 되는데요, 연락이. 근데 이제 저도 뭐 이동 시간이라든지 뭐 등등 전화 받을 수 없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감안해서 어레인지를 해주셔야죠. 예, 예,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까 그 어제 뭐 문자 남겨놓으신 것처럼 뭐 급하시면은 바쁘시면은 답을 그 이제 문자로 남겨주세요라고 하는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약사님. 이게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그 어떤 경우에는 어떻고 뭐 이렇게 해서 납득을 시켜야 되는 문제지. 이게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전에도 약간은 좀 첫 번째 우리 약사님하고 뭐 통하기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조금 조심스러웠긴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일을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이제 딱 수준이 많이 못 미쳐요. 그렇죠. 그런 말씀도 조금 드리긴 했었거든요. 처음 통화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게 두 번째도 이제 그거는 좀 이제 노골적으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는 그 더 뭔가 잘못된 상황으로 가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저 자문 받기 전에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렇게 잘못한 사람한테 왜 잘못했느냐 이게 따질 그게 아니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건 더 똑같은 실수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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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요. 이게 아니 이게 그 전에 일단은 제 말을 바탕으로 그 대표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오늘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얼마를 언제 받느냐 이 부분은 적어도 미리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사람이 내 일을 해결해 주는데 내가 조금 신뢰되는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 마음 상하게 하지 않을까? 다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약사님이 혼자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구조적으로는 뭐 그 할 수 없는 성립될 수 없는 그런 계약을 뭔가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무조건 의심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물론 뭐 한 번 이미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약간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쓰레기 같은 물건, 쓰레기 같은 물건을 덤탱이 씌워서 팔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걸 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그 물건이 그 뭐랄까 그 실제 가치에 비해서 많이 거품이 많이 붙은 그런 물건인지 하는 부분은 파는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걸 거짓말하면서 파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주 이렇게 인성이 사기꾼 습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 사람 대할 때 뭐 매너 이런 게 뭐 지금 웃긴 거죠 뭐.